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4편. 오늘은 드디어 입문, 기초, 응용 시간입니다. 이제 뿌렸던 떡밥을 하나씩 회수하는. 이게 원래 계획은 떡밥 시간이 한 번 더 있을 뻔했어. 이게 한 번 더 갔다가는 사람들 안 봐요. 아무도 안 볼 것 같다는 안 봐요. 생각에 응용으로 들어가서 뭘 할 것이냐,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지주택이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법한 어떤 질문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조합이 성공할 것인지 알고 싶어요. 야, 이 조합이 되겠냐 안 되겠냐,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? 그쵸.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. 너무 무책임한가? 이거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 다 실망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우리의 영역은 좀 바뀐 거고. 앞서 제가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묻어나기 시작합니다. 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율이 20%에 불과하다. 5개 중에 한 개만 성공하고 한 개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4개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. 그쵸. 그리고 이 4개도 조합 설립 인가도 받았겠다, 그치?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에 이르는 게 5개 중 1개다. 자,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? 배팅적 요소가 강하다. 제가 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조합 사업에 내가 들어갈까 말까라는 거는 이 시행사 이윤분이라는 어떤 그 부분을 세이브한다는 이 할인율 대 이러한 사업 실패율, 어떤 사업 기간, 그 다음에 추가 사업 비용,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이익 형량을 비교 형량을 해야죠. 그래서 사업적 판단이 실제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대부분 막 들어갔다가 탈퇴를 고려하고 이러는 게 보면은 막 모델하우스 있고 홍보 책자 보고 가는 거지. 가면은 이제 그 모집하시는 그 분들이 막 저렴하게 아파트 이번 기회에 마련할 수 있다. 그냥 이것은 그냥 분양 청약과 같다, 이런 생각으로 이제 조합을 가입하는 경우가 내가 보기엔 대부분인 것 같은데,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. 이거 사업적 판단을 하셔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정답이 뭐가 있다 없다? 이건 좀 말하긴 주식 투자에도 정도가 없듯이 하지만 뭔가 옥석을 고려낸다거나 베이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그래도 얘기를 굳이 하라고 한다면 얘기를 해야 되겠기에, 우리가 이제 조합 모집을 하면은 공고를 하죠. 그 공고 내용을 통해서 앞서 말한 이런 사업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미니멈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. 업무 대행자, 그 다음에 이제 예정지에 이제 이런 지번이나 지목 면적 이런 게 나오죠. 4번이 좀 중요한데, 토지 확보 현황, 이제 뭐 예정 세대수, 주택 건설 예정 기간, 그 다음에 모집 세대수, 그 다음에 이제 호당 뭐 면적,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및 이런 분담금의 납부 시기,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일정, 이런 일정들 꼭 이런 것만은 짚어보자, 그런 게 있습니다. 우리 아까 이제 공고 내용 중에 토지 사용 권한 확보 부분이 있었는데,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단계가 아니고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, 나중에 니네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토지를 팔게 라는 거를 받은 거거든요. 제일 좋은 거는 이미 추진이 단계인데, 뭐 예를 들면 지주가 사업을 해.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.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으면 사업의 성공률이 더 올라가겠죠. 하지만 취득하지 않아도 토지 사용 승낙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뭘 좀 보는 게 좋느냐 하면, 취득할 필지의 수가 많으면은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. 왜냐면 몇 개는 샀는데 몇 개는 안 팔고, 토지주가 난 안 판다, 그 가격에는 안 판다 이러고 나오면은 망가지는 거니까. 네. 그다음에 소유 관계, 공유자가 많다거나 이래버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할 때 요거 약간 딥한 내용인데, 그 토지 사용 승낙서 상에 보면은 매수 예정일 기재된 경우들이 있어요. 맞아요. 이게 가급적이면 이 매수 예정일이 없는 게 좋습니다. 조합 입장에서는. 무슨 말인가 하니, 이 매수 예정일이 있는데 요 예정일까지 토지 계약이 안 되면은 앞에 이 토지 사용 승낙이 날라가. 실효돼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, 이 걸어놨던 계약금이 날라가면서 다시 지주 입장에서는 이제 땡큐. 돈을 올려달라고 하죠. 이제 네. 업무 대행자가 지주택 사업이나 다른 어떤 건설 시행 사업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요것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되는 게, 이 건축 시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각에서 보면은 지주택이라는 게 제일 뭐랄까, 등급을 나눈다고 하면은 제일 아래쪽으로 보더라고. 지주택? 내가 굳이 그걸 왜? 약간 이런 느낌이
살짝 있더라고. 내가 위에 이런 다른 건축 시행도 많이 잘 하는데 굳이 내가 지주택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. 업무 대행사가 그런 이제 좀 일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좀 영역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. 내가 뭐 강의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 대행자가 초보가 할 때가 할 수도 있다. 그리고 경력을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 사업 예정 토지의 인허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좀 시청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. 여기 뭐 지주택 사업을 한다는데 뭐 인허가가 뭐 되는 데냐 안 되는 데냐 뭐 예를 들면은 근데 딱 했는데 거기는 아파트를 못 지어요. 하늘이 들쩍나도 아파트를 못 지어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. 그렇죠. 인허가 안 되는데요. 거기 지금 그걸 한다고 하든가요?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. 왜냐면 추진이 단계니까 관청은 모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데는 백날에도 안 되는 거지. 그 조합원이 이 예정 세대수 2분의 1 이상이 이제 조합원 모집이 돼야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못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너무 외진되어 갖고 내가 굳이 거기에 집 마련한 건 별로야.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생각을 해. 그러면 만약에 난 했는데 조합원 모집이 안 돼가지고 빠그러져. 어떻게 보면 이거 필요 최소한이죠. 조합 설립이 될 수 있을까 정도? 그래야 그게 돼야 거기서 20%의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는 문제로 진입을 하는 거라 굉장히 필요 최소한의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건 따져봐야 되지 않나? 근데 문제는 저런 정보를 좀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는 게 좀 그렇죠.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.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설명만 듣고 내가 분양받듯이 덜썩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사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공고를 볼 때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좀 자기가 발품을 팔더라도 물어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. 비록 저희는 이제 조합 측 지금 자문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비 관련돼서 이제 이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는 거냐. 나중에 너무 지나친 고비용이 되면 또 사업이 망가지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따로 떼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할 테고 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긴 한데 이거 설명을 할까 말까 제가 이거는 굳이 설명하기에는 또 내가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고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어서 내가 얼마의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이게 사업이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이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건 나 떡밥만 던지고 내가 그냥 지나갈게. 나머지는 알아서 찾아보든가 말든가 하세요. 저도 궁금한. 네. 앞서 내가 사업비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항목 중에 사실은 나머지는 사업 초기부터 상수야 상수. 용역비의 규모도 대충 때려보면 나오고 특히 건축비 같은 거 있잖아. 평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상수가 될 수가 있어요.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놀아. 근데 예측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토지 매입 비용이에요. 이거는 토지주가 얼마를 부를지를 모르거든. 그 다음에 사업기간도 변수죠. 아셔야 될 게 사업기간은 돈과 직결이 됩니다. 무조건 돈이에요. 내가 그냥 지금 현 시점에 어떤 조합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들어갈까 말까 근데 이게 사업성이 있나 없나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측에서 지금 공고한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거기에 보는 뭐 사업 기간이나 나머지는 상수로 그 기간을 이제 일단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를 내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전체 이제 예를 들면 매출액 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. 이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까지 토지를 매입하면은 사업성이 있다 없다가 역으로 추산이 돼요. 그러면 그 비용과 뭐 예를 들면은 당시에 주변 그 토지에 관련돼서 시세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본다면은 대충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가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좀 손이 좀 많이 갈 수는 있겠지. 하지만 내가 나는 실패하는 사업에는 조합 사업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역으로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. 이거는 근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난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. 뭐 조합을 설립을 했더라도 나중에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조합은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는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가격을 높게 부르겠어요? 낮게 부르겠어요? 당연히 높게 불러요. 시세보다 높게 부를 수도 있어요. 그런 거 좀 염두해서 미리 한번 계산해보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다. 네. 라는 거를 제가 떡밥만 던지고 이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는
뭘 할 거냐면은 조합원 탈퇴. 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네.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.